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보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공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의 경우 이제 어학당이나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그 한국어 성적이나 아니면 토픽 급수에 맞춰서 혹은 대학교에서 입학 가능한 대학교를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것들이 유행이래. 그러면 거기에 막 따라서 가고 여기는 취업이 잘 된대 하면 거기에 막 따라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요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취업을 할지 말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취업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취업이 잘 되는 전공과 잘 안 되는 전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E7 비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E7 비자를 받으려면 전문직인 것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E7 비자로 전환할 때 가장 어려운 비자가 뭐냐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언어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언어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어 교육 전공을 했는데 내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취업하고 싶어요 한다고 하면 한국어 교육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외의 회사에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외국인을 한국어 전공한 외국인을 왜 뽑아야 하지? 그래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어 강사나 아니면 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회사나 E7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E7처럼 이제 전문직을 요하는 것들은 대부분 IT나 아니면 뭐 경영학이나 디자인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는 무역회사인데 대만으로 나가는 디자인이 필요해. 그래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대만 사람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는 무역회사인데 이제 다른 중국과 무역이 필요해서 중국인이 필요해. 이럴 땐 괜찮다라는 거죠. 무역하는 중국인.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역회사인데 한국어 전공을 한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인인데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거나 취업이 어려운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취업이 잘 되는 것은 IT 계열이나 뭐 디자인 계열이나 아니면 뭐 통번역 계열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취업이 잘 되는 부분이고 어문 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직을 요할 때에는 언어는 단순히 그냥 전문직을 요할 때에는 언어는 그냥 수단이지 그거를 전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점은 D2 비자에서 E7으로 가고 또 다른 비자로 넘어갈 때 그 전공을 어떤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들, 잘 전환이 되는 전공을 선택하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예술 개념이라든가 IT 계열이라든가 이공 계열이 조금 더 잘 전환이 되는 편이고 문학, 철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비자 전환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공을 한 친구들이라면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보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말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할 때 이 분야가 나랑 잘 어울리고 내가 4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데 그 4년 동안 내가 잘 공부할 수 있는 분야인지 없는 분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전공인데 4년 동안 공부하려고 하면 교수님 이야기가 내 귀에 잘 들어오겠어요? 과제를 잘 할 수 있겠어요? 또 학교에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적성에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지를 한번 보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 분위기와 스타일을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전공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어떤 곳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한국어로 더 많이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영어와 관련된 과목이나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된 학교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나는 한국어는 되게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고 전공을 선택해서 가보니까 영어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학교, 장학 지원이 좋은 학교, 취업 연계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전공별로 학업의 부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과제해도 충분한 전공이 있고 어떤 과제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해야 하고 또 그 외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프로젝트도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전공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업의 난이도, 학업이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를 선택하는 것들도 미리 한번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나라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한국에서 전공을 하고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나라에서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보고 기획해 보는 것들도 아주 멋진 일 같아요. 그것이 그리고 유학생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사무직하고 한국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역량을 다른 나라에서 배워서 그것을 여러분의 나라에 가서 펼칠 수 있는 일들 하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공을 선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취업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 교육학과를 나오면 여러분의 나라에 가서 한국어 강사를 한다거나 교수가 된다던가 선생님이 된다고 할 때는 그 나라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려움이 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전공이지만 취업할 데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공과 플러스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선택하면은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 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서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IT나 이공 계열이 취업이 잘 된대. 거기 가서 공부해서 취업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공 계열을 그냥 덥석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학업 난이도가 있고 연구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학업 난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국어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능력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잘 진단을 해보고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과라면 영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언어의 능력, 소통의 능력을 조금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이 취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취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트렌드라는 게 있고 사회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조금 넓게 그런 트렌드를 조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많이 선호하는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전공을 많이 뽑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랑 연결이 있는지 미리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 혹은 국제화 지수가 높은 학교, 이런 학교를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배우는 거 말고 교수님과 잘 소통이 되는 전공도 있고 학과도 있고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회가 잘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외국인 학생회가 잘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는 또 학교의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서로 또 네트워크나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 없는 전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나 실패했나 봐 하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은 다 있어요.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대학원에 가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어느 길로 안내해주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줄지, 또 나에게 어떤 경험을 해줄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택을 하기를 바랄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톡이나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같이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